맞다 못해 정말 온몸 골절이 있었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매를 맞았으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도망을 나와서 나중에 돌다 도저히 너무 아파서 안 되겠으니까 병원을 간 겁니다. 꼭 가정법원에서 어떤 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좀 한정되지 말고 이 사람이 평소 때 하는 그 폭력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형사적으로 풀어갈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가정폭력 쓴 남편 자꾸만 거짓말해요. 이 사연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생각해보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5년 내내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술에 취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폭행은 기본이었고요. 아이들 앞에서도 예외는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만은 할 수 없었던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진 말이죠. 자기 또 술 마신 거야? 아니 술 안 마신다는 각서 쓴 지 며칠 됐다고 또 술을 마셔. 마 이제 하늘 같은 가장이 말이야. 가장이 막간일이 힘들어서 술도 좀 마시고 그러는 거지. 여자가 말이 많어. 당신 술 먹고 행패 부는 게 우리가 하루 이틀이야? 나랑 약속했잖아. 이제 술 안 마시기로. 아 시끄러 됐고 나가 술이나 좀 더 사와. 여보, 동희 아빠, 제발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아봐요. 아 오늘따라 이놈이 애편나 이렇게 말이 많어.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 동희 아빠 제발 여보. 그렇게 전 남편의 주사와 폭행에 도망치는 집을 떠나야 했고요. 4개월 동안 여성 쉼터를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폭력도 견딜 수 없었지만 저를 더 분노하게 하는 건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집을 나갔어? 아니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고 난리인데 아 당신 왜 그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제 집에 돌아와야지. 이게 뭐야 지금? 이 인간이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 인간아. 당신이 술 먹고 때려서 집 나간 거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냐? 네가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소리칠 때 언제야 또? 아니 그때 당신이 진짜 화가 나면 꼭 그렇게 없는 사실 지어내고 어머. 얘기하고 그러더라. 어머머머. 아이 그래 알았어. 일단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어? 내가 때렸다고 하길 원해? 알았어. 내가 그럼 몇 번이고 그렇게 얘기해줄게. 제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생각해야지. 세상에 가증스러워. 남편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거짓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폭행은 없었던 일인 양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는 것처럼 거짓 문자를 남기는 남편.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 톤이 달라질 때 무서울 정도예요. 그죠? 반전 영화처럼. 보기 싫어. 그거 아무래도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유책 배우자가 되면 소송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네. 이게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같아요. 맞아.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인데요. 남편과 1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이 A씨에게는 10대 남매 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주사가 심해서 취하면 물건 집어 던지고 A씨에게 폭언과 폭행 이거를 일삼았는데 작년 11월에도 남편 A씨가 목을 조르고 또 벽을 밀쳐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폭행이 있었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A씨는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왔고 그때부터 4개월간 여성 쉼터를 전전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가출을 한 뒤부터 자꾸만 거짓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거짓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했냐.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그럼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아우, 웬일이야. 마치 폭행은 없었고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기 일쑤였는데 이 A씨 역시 당신이 때려서 내가 집을 나간 거지 내가 내 발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다. 이렇게 답장을 하니까 남편은 또 이렇게 보냅니다. 당신은 화가 나면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반대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때렸다고 하길 원하면 몇 번이고 내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 어머머머.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A씨는 자신이 이혼 소송할 때를 대비해서 유책 배우자로 자신을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무섭다. 술 먹고 때렸다. 술 먹으면 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게 술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경우 상담 사례도 많죠. 어마어마하죠. 일단 유책 배우자로 먼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느 쪽에서 먼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짓말 공방이 이어지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너무 놀라운 사례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 맞다 못해 정말 온몸 골절이 있었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가 매를 맞았으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도망을 나와서 나중에 돌다 도저히 너무 아파서 안 되겠으니까 병원을 간 겁니다. 갔더니만 쇄골골절 그다음에 그 발가락 뼈 골절 갈비뼈 골절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 군데가 골절이 발생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남편 폭력이라고 얘기하기엔 벌써 2-3달이 지나서 멍자국도 다 빠진 상태였고요. 그러니 이걸 증명할 길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아무튼 병원을 갔고 결국 내가 가정폭력 때문에 이렇게 골절이 발생했다라고 일단 진단서는 끊었는데 병원에서는 이게 가정폭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진 않았던 겁니다. 남편에게 내가 당신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내가 이혼을 하고자 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신이 그렇게 혼자 자해를 해놓고 나가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놀라는 줄 아느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문자가 서로 오가면서 나중에 이게 법원에 가서 법적 공방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도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아내는 억울하다 말하고 남편 역시 억울하다 말하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인데 이런 일들은 막상 상담 현장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 사연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남편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또 봤을 때 뭔가 증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정말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처음에 이 사연 보면서 아니 이 남자가 무슨 뭐 해리성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적 망상장애 이런 사람인가 했더니 아닌 것 같아. 이거 완전 막 법꾸라지 막 변호사가 아닌가 혹시.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막 증거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하려는 그런 거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실제 사례에서 아니 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없어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뭐 남편이 뭐 때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남은 게 있습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법원에서 상대방의 유착성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려면 내가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부당한 일을 겪으셨으면은 그 당시에 좀 즉시 증거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내가 폭행을 당했다, 뭐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즉시 병원을 가신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폭행을 당했으면 막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까운 지인이나 뭐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막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진술서 같은 거를 받을 그러네요.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심각한 폭행을 입었다라거나 하면은 위급하게 112 같은 데 신고할 수도 네,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 신고 기록을 우리가 확보해 놓는 방법 남죠. 같은 게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담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상담 같은 거 받으시면 그 상담 내역이나 아니면은 뭐 진료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런 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 놓는다거나 정 안 되면 블로그 같은 데다가 아니면 일기장 같은 일기장 이런 데다가 것처럼. 좀 상세하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를 들면 종이에다 적었다. 혹은 블로그에 적었다라고 하면 긴 시간 동안이면 오래전에 적었던 거는 막 종이가 누래져 있다라거나 막 블로그에 적었던 그 시간이 엄청 오래됐다라거나 그러면 되게 신빙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치면 좀 이런 것들을 내가 소송해서 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잊지 않고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콩나물 하나 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하냐, 다 먹은 거 맞냐 이렇게 생활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색연필 한번 사주려면 색연필 다 쓴 거 가져와라. 다른 색연필은 없냐, 왜 필요하냐, 누가 가져오라 그랬냐 이렇게 부인을 압박하는 거죠.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 증거 남을까요? 안 없을 남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실 가사조사 제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재판관의 명령으로 가사조사관이 직접 이 양 당사자를 면담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적어도 충실하게 조사관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매번 뭐 생활비를 타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뭐 통장 잔고나 뭐 계좌 내역서 이런 부분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가사 조사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만약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면 증언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일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상황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달라지죠. 그렇죠. 말이 바뀌고 모순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관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 가사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만으로 또 바로 한쪽이 유책 배우자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증거 싸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두시고 증거를 미리미리 모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증거들을 꼬박꼬박 모아두면 남편의 주사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당연히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책은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남편 남편이죠. 측에 있죠. 네.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를 어떻게 거짓말할 경우에 입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가정법원에서 어떤 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좀 한정되지 말고 이 사람이 평소 때 하는 그 폭력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형사적으로 풀어갈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때렸어요. 폭행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폭행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가정폭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율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정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경찰 측에 임시조치 같은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임시조치를 요구하면은 뭐 격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격리가 될 수도 있고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도 맞아요.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통신 금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보내지 말아라 아하. 이런 어떤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아하. 그리고 막 알코올 막 의존증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치료 시설에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형사적인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임시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할 때 가정법원에 제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그 처벌을 받게 할 거는 받게 하되 형사처벌 어떤 그런 결과들을 처분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활용을 해보는 것도 그렇지.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폭력에 노출됐을 때 가정 폭력도 그렇고 학원 폭력도 그렇죠. 그렇고 직장 내 네. 괴롭힘도 네. 그렇고 그때 내가 참지 하고 몇 번 그러면요 만만해 보인다고. 그러면 계속 그래요. 네. 근데 처음에 당했을 때 바로 덤벼 들어야 그 다음에 그런 짓들을 안 합니다. 맞아요.